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우리가 몰랐던 또는 알았지만 자세히는 몰랐던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지금까지 없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 시시콜콜 택시와 함께할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형산강. 네. 사실 형산강은 포항의 젖줄이자 또 많은 식수원으로 쓰여서 네. 우리한테는 굉장히 친숙하고 또 꼭 필요한 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포항이 또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포항에 왔을 때 이 유광터널 옆으로 쫙 펼쳐지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죠. 네. 이게 경주에서 포항 넘어올 때 그때 보이는 형산강이 또 네. 멋있고. 맞아요. 쭉 이어지고 하니까 이게 여기 보면서 밥 먹으면 너무 좋다, 경치 좋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그 형산강 인근에 보면은 뭐 카페들도 많고 밥집들도 많이 생기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운치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에 반면에서 요즘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네. 좀 걱정되는 부분도 좀 많고. 과연 형산강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걸까요? 형산강 논란에 대해 확실히 알려줄 오늘의 이야기 손님을 태우러 시시콜콜 택시가 달려갑니다. 도착했고 여기 기도 계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야. 사무국장님, 여기 이번에 택시 처음 타시죠? 예, 처음이시네. 그러고 네. 보니까. 탄 건 처음입니다. 아주 편안하고 좋은데요. 승차감 좋습니다. 승차감 좋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택시 타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흥분되고 설레이는데 네. 또 한편을 생각하면은 오늘 주제가 형산강 공천이라 책임감도 안 느껴지네요. 아, 그러게. 또 주제가 또 형산강이잖아요. 그죠? 네. 사실 이게 2016년도 재작년이네요, 벌써. 네. 수은제첩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런 논란들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수은제첩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들어볼게요. 형산강 일대에 제첩 채취 허가 지역이라는 곳이 정해져 있답니다. 사실 그것도 진작에 잘 몰랐었죠. 근데 그곳에서 제첩을 채취해서 시중에 유통을 했는데 식약처에서 그 식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제첩에 수은이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있구나라는 게 발견이 됐답니다. 형산강 논란의 시작은 2016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형산강 하류에서 잡은 제첩에서 수은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건데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형산강 중금속 오염에 대한 퇴적물 검사 결과 공장이 밀집해 있는 구무천 상류는 기준치의 3,000배, 하류는 기준치의 700배나 오염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사실 수은이 나왔다라는 것도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두 분도 아신 거잖아요. 네. 상당 그렇죠. 부분 많이 놀라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두 분도 역시. 수은이라고 하면 미나마타 병으로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 공포가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누군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을 막 얘기하게 되고 1956년도에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의 그 질소 공장이라는 게 있어요. 질소 화학 비료 공장인데 거기서 공장 폐수 중에 수은이 이제 미나마타 만으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 살고 있는 생물들, 어패류라든가 이런 데에 축적이 되어서 소동물이라든가 또 그것을 인간에게 먹고 그런 병들이 생긴 거죠. 때에 따라서는 사지마비라든가 떨림 현상, 우울증 등등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중추신경에 이상이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공해병 중 하나로 꼽히는 미나마타병은 지역의 한 질소 비료 공장에서 수은 성분의 폐수를 바다로 무단 방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은에 노출된 조개 등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에게서 수은 중독으로 인해 생기는 중추 신경 질환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건데요. 공식적으로 보고된 미나마타병 환자만도 무려 2천여 명. 이 공해병이 처음 보고된 1956년 이후 60여 년이 지났지만 그 고통은 지금까지도 진행형입니다. 미나마타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가보셨을 때 느낌은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가서 감회가 새로웠던 것은 야, 이것은 우리나라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유명했던 미나마타 시가 재활용도시, 환경도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야, 정말 잘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늦게 발표하고 사실 쉬쉬했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바뀌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구마모토 현에 있는 그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엄청나게 그 끈질긴 연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쉬쉬하고 좀 이렇게 좀 이제 대처가 좀 미미했다 그럴까요? 그런데 그 연구팀이 정말 한 40년 동안 그걸 연구를 해서 결국은 정부에서 그것을 정부 책임이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포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구모천도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얼마 안 됐거든요. 시민들 중에서도요. 네. 구모천 하면 좀 생소해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참 이 구모천과 이 중금속 오염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 구무천 일대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그 철강공단이 140여 개 업체가 쭉 늘어선 곳이에요. 140여 개? 예. 그리고 취급하는 원료 이런 것들이 수은과 연관성이 있는 곳들이 그런 곳들이 한 30-40개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고, 구무천이 기능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반 하천이 아니고 사실 하천이긴 하지만 철강공단의 폐수 배출 통로, 배수로의 기능을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슨 뭐 청정, 수역 이런 걸 기대하기는 원래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수은이나 여타 중금속이 무방비로 배출돼서 안 되는 곳이죠. 안 되죠. 원인자가 규명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라는 거죠. 예. 무언가 속 시원한 대답들이 지금 없다라는 게 원인이 못 가장 큰 밝혀지니까. 걱정거리 중에 이제 하나일 거예요. 여기가 구모천 입구인 거죠? 네네. 벌써 이 공단 안쪽으로 들어오니까요, 연기, 먼지도 뿌옇게 나고. 목도 괜히 아프고 눈도 침침한 것 같고. 그러게요. 네. 아, 진짜 몰랐네. 와보니까 느낌이 다르네. 야, 벌써부터 막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시다시피 이 구무천은 철강공단을 가로질러서 나오는 모든 공장들의 폐수 배출 통로입니다. 구무천이 우리가 무슨 뭐 하천 강의 개념보다는 그 모든 공장에서 뭐 일정 부분 정화가 돼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폐수 배출 통로고, 여기에서 더러운 물이 형산강으로 흘러 들어가면은 이제 같이 오염되는 거죠. 더구나 뭐 굉장히 많은 회사에, 굉장히 많은 공장에 정화된 물이라고 하지만 물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시작돼서 그대로 이어서 이제 형산강과 만나서 더욱더 지금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은 형산강과 만나는 지점으로 우리가 한번 직접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가볼까요? 네네, 해봐요. 아, 이게 기사로 접했을 때 맞아요. 그냥 구모천이 있고 뭐 공단 근처에 폐수가 있고 뭐 이런 얘기하고 직접 와서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요, 네. 오, 이거 사뭇 다르네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기군요. 이 형산강이 이제 바로 보이네요. 네. 구무천이 흘러서 지금 요 앞에 형산강을 바로 만난다는 거죠? 네. 야, 이게 네. 바로 만나네요, 진짜. 네. 여기구나, 여기. 여기는 더 넓고 와 여기가 이렇게 모여질 거라고는. 그러네요. 만나는 점에서 보니까 저쪽에 수상 레저 타운. 네. 저것도 요즘 좀 걱정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형산강의 또 다른 논란거리는 바로 수상 레저센터입니다. 구무천이 형산강과 합류하는 지점 바로 인근에 이 수상 레저센터가 들어선 건데요.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수상 조정 면허 시험장까지 운영되면서 중금속 오염에 대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애초에 하필이면 왜 이런 곳에 수상 레저 타운을 짓겠다고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더구나 지금 수온 오염 문제로 시끌시끌하고 네.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수상 레저 타운을 지었고 저기서 올해부터 또 그 조정 면허 시험장을 운영하겠다는 네. 발표를 하니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지금 현재 형산강의 수질은 2등급으로 해양 레저나 해상 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형산강 레저타운과 수상 레저타운과 수상 면허 시험장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지난 1월 28일 날 그 전문가 그룹의 현장 확인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 그룹에서는 지금 현재의 그 수상 레저타운이 있는 수상 면허 시험장의 그 라인을 상부로 이동했으면 좋겠고, 구무천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아직까지 형산 레저타운은 유입되지 않았지만은 형산 입구까지는 통제선을 만들어 달라. 그래야 시민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전문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수상 운전면허 시험장 코스나 이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오지 않고 펜스를 쳐서 저쪽으로 가게 한다. 네. 강물은 여기저기 흐르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한 것은 동력선이라고 했잖아요. 그 면허 예. 가지고 그걸 실제적으로 한번 이렇게 시운전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밑에 있는 흙을 조사를 해서 과연 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을 조사를 미리 운영을 하기 전에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것들 많다는 것도 인정은 되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냥 코앞이고 이 좁은 데서 여기를 막든 저기를 막든 이 물길은 그냥 흐르는 물인데 수심도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게요. 바닥이 바로 보여요. 네, 이 수심이 이렇게 낮고 저쪽은 또 뭐 높다고는 하지만 더구나 가물었는데 네. 뭐 저기다 배를 띄워서 조정면허 시험을 하겠다는 건 2차 오염의 우려도 크고 네. 문제는 바로 올해부터 조정면허 시험장을 바로 저곳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포항시 말로는 10년 만에 뭐 허가를 받은 거라서 우리가 놓치기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시민들의 안전 앞에 뭐 10년 만이든 20년 만이든 그건 지금 무작정 뭐 운영을 한다고 할 문제는 아니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 또 형산강 또 상류 측에 상류 쪽으로 올라가 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네. 또 있습니다. 또 자리를 걱정거리 옮기셔서 있죠. 그쪽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죠. 해마다 철새 수만 마리가 날아들어 새들의 낙원으로 불리는 형산강 상류. 바로 이곳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형산강 하천 환경 정비 사업으로 강폭을 확장하고 노후된 포항 취수장의 보를 개선하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료를 보면 형산강 철새가 147종, 148종이나 다양한 새들이 날아오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뭐 멸종위기종, 법정 보호종 이런 새들도 17가지, 18가지가 날아온다고 하는데 희귀종도 많이 오고 이곳은 먹이도 많고 수심이 얕아서 새들이 서식하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까이서 또 새들을 촬영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사진 찍으러 오고 구경도 오고 하는 곳이거든요.
바로 말씀하시는 곳이 이곳이죠? 네.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지나가면서 저건 뭐지 했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내려서 이야기를 세상에. 좀 맞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콜콜 택시의 형산강 탐사. 이번 코스는 작년 9월에 준공된 철새 전망대입니다. 경북 동해안 최대 규모의 철새 탐조 전망대로 지어진 만큼 포항의 또 다른 명소로 떠오르길 기대했었는데요. 하지만 전망대 바로 앞에서 형산강 수중 가동보 건설을 위해 중장비가 투입된 공사가 진행되면서 형산강을 찾아온 철새들을 오히려 내쫓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저기 사무국장님께서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네, 왜 공사하는 그러세요? 현장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죠? 아니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또 아니었거든요. 바로 어제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포항시가 그동안에 이제 그 철새 노래지 훼손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포항시가 일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조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추진하겠다. 그래도 약간 양보한 듯한 그 입장을 가졌는데 어떻게 또 순식간에 공사를 시작해서 저만큼 하게 됐는지 그 얘기한 게 그저께입니다. 하루 만에 어제부터 공사를 했다고 하네요. 이 전문가 그룹에서 그때 여기에 방문을 해서 조류 전문가를 초청하여서 얘기를 들어보고 합동 간담회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들이 어제부터 실시했다고 하니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여기 분위기가요 굉장히 달라요. 눈앞에는 지금 새들이 예쁘게 자리하고 있고 뒤쪽으로는 지금 흙먼지 날리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지금 그러면 이 공사는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된 상황이라고 들으셨어요? 2021년까지 하는 공사라고 들었습니다. 예. 이 그 가동보 인도교 건설 공사가 그렇긴 한데 처음부터 이건 정말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죠. 모래와 자갈이 있어야 새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이게 수십만 계속 확보하려고 계속 모래 준수를 내버리면은 여기 살 수 있는 새들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 문제는 정말로 형산강 휴강 치수법 구역에는 좋은 모래톱도 있고 철새의 서식지가 좋아서 철새 도래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조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가늠해서 인도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보의 경우에는 포항시의 그 해안과 인접하기 때문에 해수가 역류 방지할 수 있는 그 상수 원수를 확보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도교나 가동보를 설치하는 이유가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인도교는 그야말로 뭐 자전거 타고 사람이 다니는 다리인데 과연 여기 무슨 자전거 도로를 굳이 중명리와 유광리 사람들이 왕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다리를 하며 가동보의 경우 뭐 홍수 예방용 아니면 가뭄 대책용 이수와 치수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뭐 이유로 가동보를 만든다고 하는데 뭐 보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 효과가 없는지는 이미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시가 국토부가 계속 강행을 하고 있는 현장인데 이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소유권 양강 고치는 그 정도 저기죠. 이상으로 너무 말도 안 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새 도래지의 환경 파괴라는 내용은 지적은 맞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그 시행처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있습니다. 발주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관과 철새 조류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토론을 거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도 얼마 없거든요, 지금. 근데 아마 이렇게 가동보 설치되고 인도교에서 네. 들어오면 네. 이 있던 새들도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얼마나 훈련하겠어요. 공사 소음 때문에 많은 새들이 그 쫓겨났고 이곳에는 또 수달과 삭도 살고 있다는 네. 작년 겨울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사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뭐 흰꼬리 수리, 물수리, 고니, 혹고니, 기타 등등 많은 보호종도 희귀 보호종들도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정말 철새 도래지로 사랑받는 곳이었는데 포항시가 이런 곳을 뭐 야생동물 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도 보호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아주 공사를 했다는 건 정말 두고두고 지탄받을 일입니다.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형산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중에 특별히 제가 포항시 그리고 우리 시민, 전문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좀 더 소통하는 그런 채널의 확립이 꼭 필요하고요. 형산강이 말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어서 그냥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서 강을 마구 파헤쳐 놨는데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안다면 시민들도 이 강의 소중함을 알고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형산강 깨끗한 형산강 돌려!